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계속 이야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네. 바로 직전에 끝난 애플의 WWD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화웨이 누가 창립했고 어떤 제품 만드는지 쭉 공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화웨이 사이에 전쟁이죠, 전쟁. 네, 거의 뭐 전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얘기했다시피 그 보안 이슈에 대한 언급이 계속 많았었고요. 5G 장비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좀 미국이 딴지를 거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아예 이번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예. 이 기술적인 것부터 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지난 5월 15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라는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화웨이하고요. 화웨이 68개 계열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거래를 하려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미국 정부는 지금 입장에는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화웨이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거래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거군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첫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게 구글입니다. 왜요? 그 전 세계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있는 iOS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구글 거인데 화웨이도 이 구글 거를 쓰고 있죠. 근데 앞으로 구글이 이 명령에 따라서 구글 앱이랑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구글의 새로운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못 쓰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은 게 어차피 중국에서는 그 구글의 컨텐츠를 사용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는 글러버리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맞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예. 여기에 구글 앱이 설치가 안 되어져 있다? 그럼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1년만 쓰고 끝낼 것도 아니고 2, 3년 계속 쓴다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굳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 화웨이도 우리는 이미 자체 홍멍이란 OS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태였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공격이 들어간 게 이번엔 인텔하고 퀄컴에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 화웨이에? 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도 이제 화웨이에서 맞서고 있는 거는 이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칩을 언제든지 재체 생산을 계속 해낼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건데요. 예. 마지막으로 22일자로 ARM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ARM이 뭐예요? 이게 가장 타격이 큰데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체 생산하지는 않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예. 이것 때문에 삼성, 퀄컴, 애플은 다양한 회사들이 제휴를 맺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칩을 제작을 못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웨이 기린칩이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모든 칩들에 대한 것들이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품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것들은 못 만드는 부분이 지금 화웨이한테는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됐죠. 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90일 정도 지금 미국에서 유예 기간이 나오면서 한 8월 19일 정도까지는 안드로이드 지원이 가능한 상태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웨이의 모든 성능이나 뭐 등등 또 기본 부품을 좌우하는 게 미국이었군요. 맞습니다. ARM도 미국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영국 회사고요. 영국 회사인데 이제 얼마 전에 2016년도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ARM도 거래 중단을 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화웨이를 완전히 목 조르는군요. 예, 지금 화웨이 부품을 열어보게 되면 정말 그 안에는 대부분이 미국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미국의 대표 물류 운송 업체죠. 페덱스를 압박하고 또 미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히토류라는 게 또 핵심적인 거라면서요? 네, 히토류에 대해서 요즘처럼 더 많이 언급이 될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쓰이는 걸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도 쓰이고요. 전기차 등에도 필수로 좀 들어갑니다. 요즘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예. 문제 이게 히토류가 그 이름만큼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곳에 매장량이 꽤 많은 편이고요. 북한에도 있고 지금 이제 전쟁 벌이고 있는 미국 쪽에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흙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마디로 채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희토류라는 게 희귀한 흙이란 뜻이에요? 예, 희귀한 흙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예,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거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의를 했던 겁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채굴하고 발견하는 데서 일단 방사능이 쓰이고요. 채굴하고 추출하는 데서 화약약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래서 현재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생산하고 재련까지 해서 다른 나라로다가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능은 한데 굳이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고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돈 벌려고 환경 오염을 감수하는 거고,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다른 나라들은 환경 오염 때문에 있지만 안 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그랬었는데, 네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려면 지금도 다시 예전처럼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도 중국이 이 희토류를 그 협상 카드로 무기처럼 사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2010년도에 있었었고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여기를 두고서 일본과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일본이 그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납포했어요, 선장을. 예.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이 바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졌네요. 그렇죠. 이때는 뭐 일본 쪽에서 희토류에 대해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이 자원 전쟁에 대해서 학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들어갔던 건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 라이너스라고 하는 것 협업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언급했었던 여기서 희토류 재련 공장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큰 무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또 접촉한다고 이 희토류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화웨이 회장은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게 의지한다. 우리는 미국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밝히고 있는데 네. 이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우선은 화웨이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곳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그동안에 이제 베껴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신감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스마트폰이 오늘 고장나면 내일 다른 걸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예. 통신망은 바로 교체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장비를 변경하면 되만 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산업이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악력이 있다. 예. 락인 효과가 좀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는 5G하고 관련된 특허가 1544개를 갖고 있어요. 화웨이가? 네, 그래서 화웨이 현재 1위입니다. 이 두 가지 합치다 보면 우리가 장악도 하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배척할 경우에는 5G 전체적으로 IT 업계에서 좀 영향이 크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 5G 세상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과 화웨이의 전쟁 때문에 네.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먼저는 저희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상반기 화웨이가 스마트폰 판매량 2위에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우리가 1위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었는데 예. 이 분위기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졌죠. 아. 그래서 삼성이 지금처럼 1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화웨이가 삼성한테도 좋은 고객입니다. 작년 삼성 매출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 244조 중에서 17% 정도가 또 해당하는 43조 정도가 중국에서 난 매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삼성 거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할 수만도 없고. 화웨이가 위축되면 네.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우리가 갖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화웨이한테 또 부품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점은 5G 쪽에서도 요즘 삼성이 예전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입지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자기네 기업뿐 아니라 네. 다른 나라들한테도 하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이 공개적으로 한국도 이제 화웨이랑 협력 중단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왔던 말을 보게 되면 예. 5G는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간접적으로 동참을 요청을 한 건데 예.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의 편도 들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게 저는 좀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댓글들이나 유튜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제 미국이 잘했다. 트럼프가 대단하다라면서 칭찬도 하고. 왜요? 그래서 이게 왜 좀 중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화웨이가 너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보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하. 화웨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예.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양쪽의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최대한 시간을 좀 끌면서 저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이인복 낫겠다 대표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예, 제 사견으로는 장기화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더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모두 이제 IT부터 시작해서 묶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화웨이권에서만큼은 무역 전쟁은 계속돼도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타협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는 이미 2018년도 초에 중국 기업 중에 ZTE라는 곳이 북한이랑 이란이랑 거래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에서 제재를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제 조건을 받으면서 벌금 10억 달러를 납부를 했어요. 보험금으로 4억 달러도 추가로 냈고요. 예. 또 이 합의에 따라서 ZT의 이사회하고 경영진도 교체가 됐습니다. 예. 조금 굴욕적인 일이긴 했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도 화웨이를 미국이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은 그 G2 그러면서 네. 뭐 엄청나게 경쟁하는 것 같지만 네. 경제 면에서 둘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럼요. 이미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좋았었죠. 끝까지 전쟁으로 갈 수 없죠. 네. 또 그러길 우리는 바라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애플의 WWDC 네네. 그게 뭡니까? 이제 매년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애플과 관계된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여주는 개발자 행사이고요. 예. 근데 일반인 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첫날에 있는 그 전체적인 조망하는 키노트입니다. 키노트, 네, 기조연설. 네 기조연설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과거에도 계속 있었었고요. 97년도에는 잡스가 쫓겨났었다가 다시 돌아왔었던 무대이기도 했었고요. 2005년도에는 인텔의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탑재했고 2007년도에는 아이폰을 여기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의 대표적인 행사가 매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달에 방금 전에 있었던 WWDC에서는 우리가 OS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 전략을 보여주고요. 예. 9월 달에 있는 스페셜 이벤트에서는 그래서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뭔가 신제품을 보여줍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과연 애플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 어떤 식으로 좀 바꾸고 있을까?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키노트에서는 어떤 걸 보여줬어요? 이번 키노트에서 이제 제품별로 각각의 전용 OS가 생겼습니다. 네. 가장 특이한 점으로는 그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예. 이 아이패드가 기존에는 아이폰 거를 그대로 썼었는데 어제는 전용 OS가 생기면서 조금 더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우스 연결 이런 게 안 됐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예. 마우스도 연결이 되고 USB나 외장하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아이패드가 하나의 그 데스크탑 같은 기능이 돼버리네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근데 이게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봐야지 정확한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폰용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다크 모드라 그래서 좀 모든 배경이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기고요. 이제 손목에 차는 와치OS에서는 잠깐만요. 네네. 모든 배경을 어둡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아요? 일단 좀 사용한 게 멋있고요. 눈이 좀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 모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PC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렇게 놓는 것들을 하나의 뭐 좀 이슈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요. 네, 손목에 올리는 이제 스마트폰 와치, 그러니까 와치OS 같은 경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계산기나 음성 메모 등의 간단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평소에 걷고서는 운동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운동 트렌드다. 라고 하면서 운동량을 측정해주고 가이드까지 해놓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맥북, 그 노트북의 OS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번 버전 이름이 카탈리나로 정해졌고요. 네. 특히 가장 큰 특징은 18년간 있어왔던 아이튠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앴어요? 예. 그리고 애플 뮤직, 애플 TV, 팟캐스트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시 내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으로 손에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받아쓰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말로 명령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아이튠즈라는 게 없앤 거는 사실 이제 에어팟 시절부터 있었던 서비스입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네.
그래서 PC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음악 감상용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예. 이게 바뀌게 된 계기에는 이제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튠즈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였나요? 예, 다운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 놓고요. 거기 있는 것들 MP3 플레이어로 이동시켜 갖고 또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모델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스트리밍이 대세다. 우리 몇 주 전에 얘기 들어봤는데 네. 굳이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용량만 차지하고 또 그걸 기계로 옮겨서 듣고 네, 불편하죠. 그럴 필요 없다. 네. 굿바이 아이튠즈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쓰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서비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